그리고 스시마 관광산업협회 관계자도 대마도 북부 히타카스항에 있는 국제여객터미널은 한국에서 오는 여행객 중 약 70%가 이용했던 관문으로서 배들이 입출항하는 시간엔 늘 한국인들이 넘쳐났었고 주차장에는 관광버스가 10대 이상 늘어설 정도로 흔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이용자 수를 셀 수 있을 정도라며 관광버스가 서 있는 일도 거의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나가사키현 대마도 진흥국이 숙박업소를 상대로 시행한 조사를 살펴보면 한국인 관광객들이 80% 이상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참고로 이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요. 2018년 스시마시, 즉 대마도를 방문한 한국인은 전년 2017년 대비해서 15% 증가한 41만 명으로서 스시마시 인구의 약 10배에 달했을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018년 스시마시, 즉 대마도를 방문한 한국인은 41만 명으로서 스시마시 인구의 약 10배에 달했을 정도라고 하는데 정말 미쳤어? 내 발로 내가 가겠다는데! 무식하다! 그 방문객 수치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도 2018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22만 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달까지만 해도 한국 관광객들 때문에 완전히 대박났다고 생각을 하면서 올해 스시마 방문객 45만 명도 달성할 것 같다고 속으로 웃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본 아베 정부가 지난 7월부터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실시하면서 일본 여행 불매 운동이 대마도 관광산업에 직격탄을 날렸다는 건데요. 에라 이 등신 같은 놈아, 등신 같은 놈아, 등신 같은 놈아. 그리고 일본 아베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급소를 찌르려고 수출 규제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거뜬히 돌파해낼 거라는 일본 경제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당연한 거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일본의 한국 경제 전문가로 알려진 오쿠타 사토시 일본 아시아대학 아시아연구소 교수는 지난 4일 오피니언 전문 사이트 다이아몬드 온라인에 이런 평론을 올렸습니다. 그게 뭔데? 한국의 급소를 저격했던 일본의 수출 규제에도 한국이 굴복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논평을 올렸는데 그게 뭐냐고? 한국의 돌파력은 만만하지 않다 라면서 수차례 경제 위기를 기적같이 극복해낸 한국이 이번에도 똘똘 뭉쳐서 부품과 소재 국산화를 단시간에 이뤄내는 돌파력을 보인다. 오히려 일본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한일 간의 경제 분쟁으로 한국에서는 일본 탈출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일본 여행 자제 분위기나 일제 불매 운동 등이 대부분 불발로 끝나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큰 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했었지만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일본의 수출 통제 강화는 한국인의 민족적 자존심을 자극해서 한국인을 단결시키는 힘을 준 감이 있다. 그렇지! 이로 인해 대일 의존도 탈피가 민족적 구호가 됐고 지금까지 30년간 소걸음처럼 느리게 진행됐던 부품 소재의 국산화가 이번 기회로 단번에 진전할지 모른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경제 위기에 높은 파고를 잘 극복했기 때문이라며 한국인들의 저력을 그 예로 들었는데요. 1997년과 98년 사이에 아시아 외환위기가 닥쳐왔을 때나 2008년 리먼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한국 경제는 경이적으로 회복했다라면서 외환위기 사태 때 한국인들은 자발적으로 금을 모으기 운동을 벌여서 IMF를 조기 졸업하는 쾌거를 이뤄냈고 리먼 사태 때는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들이 개발도상국 시장을 개척해내면서 한국은 선진국보다 앞서 경제 위기를 벗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거 아직 몰랐어요? 아직도 모르겠어. 그리고 또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도 높이 평가를 했는데요. 지난 4월 세계무역기구 WTO 상소기구에서 일본은 한국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놓고 겨루다 결국 역전패를 당했다면서 위안부 문제 또한 한국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일본은 국제 여론에서 열세에 놓여 있다고도 진단하면서 여기에 방사능 오염에 대한 네거티브 캠페인이 확산되는 것도 일본으로서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에서도 아주 정교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점도 일본 돌파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오쿠타 교수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런 논평이 일본 내부에서 나온다고 해도 우리 국민들은 이미 마음 떠난 것 아닙니까? 나쁜 놈의 새끼들. 이상한 놈들이네.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반드시 민족의 자존심과 한민족의 저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일본 땅 안 가도 갈 데는 많잖아요. 일본 거 안 써도 쓸 거 많잖아요. 그리고 말입니다. 왜? 천벌받을 잔인한 실험을 했던 731 부대가 연상되는 자위대 비행기 안에서 엄지척하며 악마의 미소를 짓고 있던 아베 일본 총리. 에라 이 호러새끼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마루타, 통나무란 뜻으로 불렸던 인간 생체 시험을 전담했던 731 부대에 대해 모르는 분들은 설마 없으시죠? 그 731 부대의 만행에 의해 희생된 사람은 한국인과 중국인 등 민간인과 군인을 합해서 약 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야,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정말 공포영화보다 무서워요. 사실 공포영화보다 더 무섭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워싱턴의 정치 외교 정보지 넬슨 리포트는 이 731이란 숫자가 전면에 부각된 아베의 이 사진에 대해서
마치 독일 총리가 재미로 나치 친위대 유니폼을 입고 나오는 것 같은 수준이라면서 독일에서는 나치 유니폼 착용이 법적으로도 안 될 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도덕적 반감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을 했었는데요. 나쁜 새끼. 하지만 일본 언론에서는 단지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는지 이 아베 사진에 대해 일절 보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진짜 뭐 하여튼 인간 이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미국한테 원자폭탄 2방을 맞고서도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해선 입도 뻥끗 안 하면서 기르던 소나 돼지, 개들이 죽었구나 눈물을 흘렸다는 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진짜 걔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야? 이것도 잘 몰라요. 아니 일본 원포 피해 지역의 한국인 피폭자들이 약 7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69만 명이 피폭되었는데 일본은 유일한 피폭 피해국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한국인 피폭자도 7만 명에 달한다는 것이고 그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강제 징용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2만 3천 명은 귀국을 했지만 치료는 제대로 받지도 못했고 방사능 피폭 사실조차 감추고 살았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 또 일본은 1957년 원폭 피해자 지원법을 제정했지만 한국에 사는 피폭자는 적용 대상으로부터 제외를 시켜버렸어요. 참나 환장하겠네. 그러다가 1972년 일본 정부를 향한 법적 투쟁이 시작되어 1991년에 일본 정부가 뒤늦게 한국인 피해자를 위한 복지 사업에 나섰지만 한국인 피해자의 울분은 풀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일본 학생들에겐 지들은 원자폭탄을 맞은 피해국이라고 세뇌 교육만 시키고 있고 도대체 왜 원자폭탄을 맞게 됐는지에 대해선 전혀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 참 너무합니다. 근데 어쩌겠어? 세상 일이라는 게 다 이래. 네가 그리는 대로 세상이 아주 달콤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야. 아주 더러운 꼴을 보면서도 참고 살아야 돼. 무식하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동안 일본의 경제 식민지 노릇을 해왔으니 이번 기회에 아주 탈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아주 강하게 아베 정부를 때리고 있을 때 그리고 일본 내부에서도 아베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지금이 바로 일본 경제 식민지에서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만약 지금이 박근혜나 이명박 때였다면 식민지 탈출이 가능했겠습니까? 나는 믿을 수 없다. 만약 지금이 박근혜나 이명박 때였다면 우리 안보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북한이 쏜 미사일 지도에서 점 찍어서 알려주는 더럽고 치사한 지소미아 한일 군사협정을 종료할 수가 있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이 새끼야. 그러니까 잠시 힘들고 불편해도 국산화 성공 가자!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